진기천,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용기를 내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를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역류성 식도염은 예전에 나이 드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역류성 식도염은 좋아질 수 있는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입냄새도 나죠.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주 생활을 힘들게 하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질환에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한의학에서도 난치성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저 임시 처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식도죠. 식도가 있는데 이 식도에는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물구나무 서기 하면 음식이 역류가 됩니까? 안 되죠. 정상적이라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도에 센서가 있어서 음식물이 역류되지 못하도록 관략근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렇게 해서 역류를 막아주는 건데, 역류성 식도염이란 이 센서가 고장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일 전기에 의해 작동하는 자동 센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만일 전기가 약해지거나 전기가 잘 안 들어가면 자동 센서도 고장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식도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자동 센서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왜 식도에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될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이 열역학 법칙에는 이 온도가 뜨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온도가 흘러서 그 공통의 온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가 뭐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가 자꾸 약해져서 차가워지면,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기능이 차가워지면, 그러면 이 차가운 기운이 어디로 갑니까? 식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위 기능이 계속 안 좋아서 차가운 기운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는 계속 차가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대의학에서는요,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는 약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질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의 기능이 살아나면 식도가 좋아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은 위 기능이 안 좋으면 유전적으로 안 좋든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위가 안 좋으면 대부분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위 건강이 안 좋으면 대부분 평생 위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운 위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다시 열역학 법칙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면 이쪽이 온도가 뜨뜻해지면 순환이 잘 돼서 뜨뜻해지면 이 뜨뜻한 기운이 어디로 갈까요? 식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도로 혈액순환이 조금 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마치 전기가 잘 공급되면 자동 센서가 살아나듯이 식도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관략근 신경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관략근 신경이 살아나면 자동 센서가 기능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역류될 때 이 자동 센서에 의해서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역류를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역류성 식도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건강과 관련해서 돕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느 틈엔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물론 역류성 식도염이 살아나기 전에 첫 번째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가 답답한 게 많이 사라지고 체기도 많이 풀어지고 소화가 잘 돼서 배고픈 거를 알고 편안해지면 이제 그런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식도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센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기능이 회복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에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피가 아주 건강한 피가 순환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백혈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백혈구가 살아나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혈구가 건강하면 염증을 제거하고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대의학도 그러면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건강해지면 염증이 개선이 됩니다. 염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사라지면 신경망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의 신경 센서들이 아주 작동을 잘하게 돼서 우리 몸을 다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식도도 역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도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러면 염증도 좋아지고 그리고 식도의 관략근의 센서가 다시 살아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때 제일 취약한 것이 위고요. 또 위가 취약해지면 그 다음 역류성 식도염의 문제가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 특히 위의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잘 푸시고 또 좋은 음식 드시고 또 좋은 음악도 들으시면서
부가적으로 위의 건강, 식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